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미장이 좀 좋았고 국장도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미장 빠질 때 국장이 견조하게 버틴다는 걸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 로봇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요. 로봇주가 올해 25년으로 끝나지 않고 25년, 26년, 27년까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 대비 35%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2차 전지만큼 막 엄청나게 막 로봇에 대한 막 붐이 일어서 막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다 로봇주 투자할 거야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ETF도 막 나오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막 관심을 받을락 말락하는 태동기다. 그런데 다만 1, 2월 달에 단기간에 주가는 많이 올라와서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고점 대비 30% 정도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빠지면서 주가 측면이 최고 꼭지에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좀 내려온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얼마나 이제 퍼포먼스 실적을 보여주냐도 중요하지만 올해 로봇 관련된 이슈나 모멘텀은 끊임없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주 투자를 할 때 국내 로봇이 글로벌 로봇 기업과 뭐 견줄 만한 기술 수준은 아니더라도 로봇 기업들의 어떤 적정 시총을 판단할 때 글로벌 로봇 기업들은 밸류를 얼만큼 받고 있지? 글로벌 로봇들의 적정 시총은 어느 정도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로봇뿐만이 아니라 방산도 글로벌 방산 회사들은 어떤 밸류를 받고 있지? 그 다음에 2차전지, 글로벌 2차전지 회사들은 어떤 밸류를 받고 있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은 어떤 밸류를 받고 있지? 그런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왜냐면 이제 다 국내 기업들은 다 글로벌로, 삼양식품만 해도 이제 글로벌 완전 수출 기업이잖아요. 음식료 기업, 글로벌 음식료 기업은 어떤 밸류를 받지? 항상 국내 시장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글로벌 시장하고의 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게 궁금하시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에 대한 매일매일 업데이트는 제가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서 해드리니까 거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 보셔야 될,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이 꼭 보셔야 될 기사들만 추려서 올린 거니까 꼭 원본을 찾아서 보시고요. 로봇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또 근본적인 밑바탕은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를 통해서 AI의 지능 혁신, AI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것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주체가 뭘까? 그건 당연히 로봇이라고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의 계열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하고 CJ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 공동 개발하겠다고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지능형 로봇, 일종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4월 달에 너무 재미난 게 베이징에서 로봇 간의 마라톤 대회가 열렸고요. 4개 정도 로봇 회사만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개발 열풍이 나오면 한국의 액추에이터 회사나 센서 회사들, 한국의 감속기 회사들도 분명히 부각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7,900평의 LG노 한 명도 사람이 없답니다. 100% 로봇으로 이동된다고 하고요. 최근에 어제 기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수천 대가 아니라 10,000대 이상의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현대차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죠. K휴머노이드 연합도 출범이 됐고요. MSCI 정기 변경 여기에 편입 후보 1순위가 삼양식품이고요. 하나시스템 세 번째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메가커피도 로봇 바리스타 테스트 1년 만에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로봇의 평균 수익률은 17%고요. 최고점 대비 여전히 로봇도 56%나 빠졌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딱 고점 대비 마이너스 34% 정도 빠졌고요. 하이젠 RNM도 딱 그 정도 빠졌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나 상당히 많이 빠졌죠. 두산 로보틱스가 좀 주가가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측면이 있고요. 큐렉소가 최근에 10% 정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는 67%가 빠졌고요.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는 SK온 관련돼서 SK온 합작사로 부각받은 유일 로보틱스고요. 사실 유일 로보틱스보다는 당연히 두산 같은 대기업 단으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일단은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을 봐야 된다. 의료용 로봇단에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큐렉소, 이것도 마이너스 67%지만 계속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료용 로봇 관련돼서 큐렉소가 못 갔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서 또 자세히 설명 드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로봇 부품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로봇 부품의 35%를 차지하는 액추에이터고요. 이 액추에이터 안에 바로 감속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국증권부터 신한증권까지 이 다양한 레포트를 전부 참고를 했고요.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는 하이젠 RNM만 있는 건 아닙니다. 로보티지가 있는데 일단 시총 기준으로 1조에 가깝게 하이젠 RNM이 대장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이젠 RNM을 볼 거고요. 로보티지도 꼭 다뤄주세요. 열화와 같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로보티즈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로보티즈도 액추에이터도 하고 실제 자율주행 이동 로봇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보고요. 다만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매출 사이즈나 시총이 증명하는 대장주는 하이젠 RNM이기 때문에 하이젠 RNM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범용모터나 로봇용 액추에이터 전문 회사입니다. 로봇 액추에이터 국내 탑티어고요. 감속기만 외주를 주고 있고요. SPG 아니면 BB테크에서 받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액추에이터는 감속기와 서브모터, 구동 제어기, 엔코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속기 빼고는 다 내재화를 하고 있고요. 서브모터도 그렇고 구동 제어기, 엔코더 모두 그렇고요. 국내 로봇 밸류체인 중에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 로봇 소부장 기업 중에는 현금 흐름을 300억 이상의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전방시장 확대가 되면서 캐파 투자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있다. 현 캐파는 1,300억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900억이니까 아마 여기도 올해 매출 900억 정도 무난히 달성한다고 하면 액추에이터 선제적으로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에 탄소광판 보강 작업을 하고 유효공간 확보해가지고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증설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면 갈수록 기존의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보다 2배 이상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봇 개화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어서 가격 올리는 것보다는 외형 상승을 통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이익을 동반 올리는 사이즈로 갈 것 같아요. 로봇의 중장기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서버 모터인데 기존에 들어가는 다양한 가전제품이라든지 IT 기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들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도 만드는데 로봇에 들어가는 매출 포지션은 작았는데 로봇 관련된 매출 포지션이 폭증하면서 이제 완전히 로봇 관련된 회사로 부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로봇 관련된 매출세를 키우겠다는 거고요. 재미난 건 2026년부터 전동기 최저 효율제를 도입해서 i4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합니다. 단가가 상승되고 그 교체 수요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될 거로 봐요. 이 i4가 뭔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액추에이터는 시스템을 움직이고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바로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이 근육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양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제조 공장에 이제는 샘플 테스트 단계 아니라 10,000대 이상의 본격적인 양산에 투입을 한다고 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경쟁사들 테슬라도 보수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5,000대 이상 얘기를 했고요. 아마존이랑 협업하는 디지트, 엔트로피, 구글이 투자한 엔트로피, 다양한 로봇 관련된 피규어 이런 로봇 회사들이 본격적인 양산 체제는 아마 늦어도 26년 내년부터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요.
물론 중국 업체들도 있습니다. 가격 민감도가 증가하면 핵심 부품은 당연히 아웃소싱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내 하드웨어 중심 중에 이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 액추에이터 공급망 관련돼서 이 하이젠 RNM하고 로보티즈 둘 다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연내 국내 업체들도 휴머노이드를 일부 양산하겠다고 밝힌 측면인데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마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상장 이벤트가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글로벌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된다는 거고요. 국내 부품 밸류체인 업체들 특히 액추에이터의 하이젠 RNM, 로보티즈 관련된 회사들은 양산 납품 레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납품을 한다는 게 밝혀지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완전 글로벌 탑급이기 때문에 피규어 AI나 테슬라 옵티머스나 엔트로피나 이런 급이랑 같은 동급 취급을 받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한다? 글로벌 업체들로 다양한 고객사 다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액추에이터 부품 내재화를 통해서 유연한 제품 커스터마이징이 바로 하이젠 RNM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양산을 위한 선제적인 증설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PSR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게 실적 추정치가 다 없어요. 제가 대략 매출을 300억으로 잡았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80배 정도 PSR 기준이고요.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한 올해 매출 650억 정도로 잡으니까 한 49배 정도가 나오고요. 로보티즈가 11배, 하이젠 RNM도 비슷한 정도 수준의 밸류를 받고 있다. 휴머노이드 앞으로 발전 방향이 두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요. 데이터 드리븐 컨트롤하고 모바일 플로팅 베이스입니다. 기준점이 고정적이지 않고 이제 기준점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바로 회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병진 운동까지 확장된다는 겁니다. 구동축의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고요. 움직임이 불규칙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의 기술적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정해진 움직임대로 구현하지 않고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거는 데이터 기반의 움직임, 즉 움직임을 정형화시켜서 미리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협동 로봇이나 산업 로봇 수준이 아니라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 빠른 반응에는 근육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액추에이터의 포지셔닝이 전체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35%까지 차지할 것을 보인다. 그만큼 핵심 부품 중에 핵심 부품이다. 범용 모터 중심에서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로 확장 국면에 있다. 제가 그 로봇 관련된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가장 시급한 건 이 액추에이터의 국산화, 액추에이터의 기술 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해결된다면 상당 부분 로봇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피지컬 AI 대도 엔비디아 젠슨왕도 GTC 컨퍼런스 3월달 끝나고 기자간담회에서 5년 안에 휴머노이드 양산 대량 생산화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적인 얘기를 분명히 했죠. 로봇 산업에서 이 반응 시간 축소, 리액션 타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한다든지 동작 지연 축소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점점 해결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 자동차 기술의 정점으로 이 레이싱하는 F1 머신을 말하는데요. 가속기나 감속기 등 다양한 지표에서 F1 머신은 최상위 자동차 기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F1 머신의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는 전부 외부 공급을 한다. 자체 생산하지 않는다. 휴머노이드 산업 역시 외부 도입 가능성은 바로 이 F1 머신처럼 외부 도입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움직임의 차이, 로봇과 사람의 차이는 이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 눈에 뭐가 다가오면 순식간에 사람이 눈을 감는다든지 다리의 움직임, 무릎을 치면 무릎을 올린다든지 무조건적인 반사가 로봇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임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고요. 피지컬마가 아니고 AI입니다. 피지컬 AI 개념을 통해 예측 가능한 로봇 데이터를 이제 로봇을 반사의 영역까지, 조건 반사 영역까지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올린다는 거고요. 충돌 대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수준까지 사람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하려면 이 근육의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발전이 필수적이다.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미국 업체들과 경쟁 가능한 탑티어 로봇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액추에이터를 누가 공급하느냐 그 가능성에 하이젠 RNM이 있다. 휴머노이드는 브레인,
바디, 완제품,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브레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부분 미국이 리딩 기업을 갖고 있고요. 유럽이 10개, 기타 아시아, 중국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액추에이터, 이 바디 부품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휴머노이드도 절대적으로 중국의 로봇 부품을 배제하고 있다. 국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기업들한테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납품 이력만 생긴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 체계는 테슬라는 3년 안에, 엔비디아는 5년 안에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과거 자동차 산업과 유사하다. 중국 업체가 다수 포진되어 있지만 액추에이터의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중국 액추에이터 업체들이 그렇게 기술력이 높거나 기술이 빠르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로봇 산업 레포트에서도 중국의 제조 능력이나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술은 있지만 완전히 중국 역시도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품을 내재화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제조업체 액추에이터 공급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이젠 RNM을 말하는 거고요. 휴머노이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프로그램된 로봇은 말 그대로 협동 로봇, 이쪽은 기술적 진보를 중국이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옵티머스는 이미 이제 액추에이터 포함해서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중국 부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옵티머스도 올해 5,000대라고 보수적으로 밝혔지만 내년에 10만 대, 2027년에 50만 대, 이때부터는 대량 생산 체제로 간다. 옵티머스 테슬라의 목표는 27년 50만 대였습니다. 엄청나죠? 자동차 기업들이 대량 생산 체제 전환한 다음에 공급망을 통해 부품 아웃소싱 하듯이 휴머노이드도 대량 생산 체제를 할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같은 전문 부품이고 상당히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품질과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거는 상당히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높다. 단 테슬라만 예외다. 피규어 AI, 엔트로피, 디지트, 다양한 로봇 회사들 테슬라를 제외한 전부 내재화가 아니라 외부에서 조달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대상 부품의 대표적으로 액추에이터, 센서, 배터리 이거 해당되고 바디 부품 해당되는 거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로봇에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성공력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휴머노이드 공급망 생태계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할 가장 중요한 걸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용화 전략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 플랜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와야지 국내 로봇 주들의 어떤 모멘텀에 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레퍼런스 확보 후에 하이젠 RNM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 총 6개의 기업이 보유한 이스라엘, 유럽, 미국, 일본 정도가 보유한 SIL 인증도 시도하고 있고 만약에 하이젠 RNM이 인증 획득 시 상당히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김재학 대표에 대한 해외 높은 신뢰도가 있다. 하이젠 RNM 소속이 김재학 대표님도 두산에너지 대표이사 출신, 그 밑에
상무도 두산 상무, 두산하고의 끈끈한 신뢰도와 두산의 자체가 글로벌 원전의 탑 티어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신뢰도를 김재학 대표님도 갖고 있다. 범용모터 쪽 매출이 전체 매출에는 여전히 60%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버모터와 액추에이터 이 매출이 연간 40%씩 성장하면서 올해 200억대에서 내년에 400억대로 전체 매출의 35%, 매출 성장률은 거의 100%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차 모터나 인버터는 30억대 수준을 보고 있다. 결국은 로봇은 단순 노동이나 위험 작업에 대한 인간들의 기피가 더 심화되면 심화될지 줄어들진 않고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 노력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로봇 관련된 원가나 제작비가 떨어지면서 로봇 자체가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습니다.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하려는 노력이 절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은 폭증할 수밖에 없고 많이 써질 수밖에 없다. 액추에이터가 인체 동작과 유사하게 센서를 통해 속도, 가속도, 힘을 제어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동작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다. 양호한 시연을 위해서 이 I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만든 전동기 모터의 효율 등급입니다. 이 1부터 5까지 있고요. 5가 갈수록 가장 효율적이라는 건데 고효율 전동기 사용 의무화될수록 당연히 국내 모터는 i3 정도까지인데 글로벌 시장 요구에 맞는 i4 모터 연구를 하이젠 R&M이 개발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체조 효율제를 통해 i4 이상을 써야 되는 거는 26년 시행 가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i 등급의 하이젠 R&M이 또 역시 최고 등급을 받을 경우에 체조 효율제에서 그것도 가장 모터 쪽에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동 시장은 연평균 35%씩 성장하고요.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도 연평균 16%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용 로봇 내에서 협동 로봇의 침투율도 2030년까지 28%까지 비중을 확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너무 먼 미래라고 하면 협동 로봇에도 당연히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협동 로봇에 두산이라는 끈끈한 캐시카우를 하이젠 R&M이 갖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시총이 1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총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제조 원가의 34%를 차지를 하고요. 이 감속기와 서브모터 모션 제어기를 다 합쳐서 액추에이터를 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품, 가장 중요한 부품을 내재하는 거고요. 휴머노이드로 갈수록 이 액추에이터, 감속기 포함 액추에이터 수량이 폭증한다는 겁니다. 액추에이터 캐파를 이렇게 3.8배로 작년 1분기 때 확대를 했고요. 아마 27년 테슬라가 가장 빠르게 50만 대 이상의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사람 신체별 부위한 거고요. 바디 파츠의 중국이 37.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물량을 배제하고 다른 국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업체 거에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젠 R&M의 강점은 역시나 기술 노하우, 다수의 로봇 메이커의 검증된 레퍼런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바탕으로 안정적인 300억 이상의 캐시카우,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 최저 효율제 26년부터 시행되는데 요거 관련된 i4 요 기술 등급도 하이젠 R&M이 최상 등급을 국내에서는 제일 빠르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 아까 밸류에이션 말씀드렸고 하이젠 R&M이 PSR 기준으로 11배고요. 하이젠 흑자 전환해서 내년 기준으로 한 120비 정도 수준을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로보티즈보다 영업이익이나 매출 실적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보티즈가 경쟁사이기 때문에 로보티즈랑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하이젠 R&M 더 싸질 것 같아요. 하이젠 R&M 매출 사이즈는 올해는 900억대 보여 내년에 1200억대 정도 봅니다. 올해 45억 흑자 전환 예상하고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성장한 90억대에서 100억대 정도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봇 관련된 이 부품주 중에 1등주, 대장주로 시총 1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최근에 SK온이 인수한다고 했던 유일 로보틱스나 이런 기업들한테 상당히 수급을 뺏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액추에이터가 워낙 로봇 관련돼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액터 쪽은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뭐 40% 가까이 조정받고 최근에는 다시 이평선들이 밀집되면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 대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단기 바닥 잡고 올라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32,000원대가 새로운 지지 가격을 형성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2,000원이 새로운 지지 가격이 형성이 안 되면 24,000원까지도 하단이 열릴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목표가는 없는데 굉장히 로봇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좀 중장기 최소한 2, 3년 흐름으로 봐야 되고, 부품주 중에 대장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하이젠 RNM이 압도적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글로벌 탑티어랑 견줄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하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것도 하이젠 RNM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로보티즈보다 밸류에이션이 현재 밸류에이션으로는 비싼데, 워낙 올해 내년에 실적 증가율이 로보티즈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다. 시총 1조에 대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로봇주 관련돼서 하이젠 RNM 말씀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관련돼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로봇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밸런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